창업은 왜 망하는가? 허니버터칩이 유행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냥 한탕 벌어보고 싶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왜냐? 나 얼룩말 너무 좋아하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창업 왜 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창업을 길게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몇 번씩 시도해보고 MVP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창업의 한계, 이런 것들이 약간 어쨌든 실패담이나 먼저 겪어본 경험담을 좀 들어보면은 되게 생생하고 좋거든요. 막 창업하면은 누가 매출이 순식간에 이렇게 뛴다 뭐다 그렇게 하면은 되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 어쨌든 남의 실패 케이스를 듣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실패 케이스나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창업 유형인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으니까, 우선 창업은 왜 망하는가? 창업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는데, 여러분 뭐 자영업, 가게, 뭐 치킨집 이런 것도 창업이고, 아니면 스타트업, 뭐 진짜 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창업이죠. 그냥 창업의 형태는 엄청 다양해요. 여러분이 뭐 떡메모지를 만들었어. 이걸 갖다 팔아. 이것도 창업이에요. 정말 그냥 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창업입니다. 근데 왜 망하는가? 답은 근데 하나예요. 비본질을 쫓아서예요. 결국에 비본질이 뭐냐? 그럼 비본질은 돈이에요. 근데 이 아슬아슬한 바벨탑을 막 쌓느라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게 본질이라는 건 기틀이 탄탄해야 되는데 막 아슬아슬하게 곁다리 같은 거.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탄탄히 세워야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에 막 집중을 하다가 나무가 기틀이 없으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된다 하더라도 되게 오래 가고 오래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고, 부를 계속 이어가기란 사실 되게 큰 난이도가 높은 일에 가까워요. 그러면 창업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짜잔 짜잔. 첫 번째, 타인의 수요에 맞추기.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타인의 수요에 맞춘다 함은 이게 진짜 뾰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단계와 시작부터 완전 타겟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20대 여성한테 이런 화장품 팔면 되겠다, 요즘 뭐 미백 화장품 팔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20대 여성, 특히 노란기에 조금 어두운 피부톤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 그들이 뭐 홍조끼까지 눌러줄 수 있는 커버 쿠션을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 세밀하게 좁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엄청 세분화된 타겟 고객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 내가 그 문제에 대해 페인 포인트를 겪고 있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즉 그 문제점을 알고, 즉 내가 그 소비자고, 그 소비자로서 그 물건들을 찾았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 물건을 내가 만들면 내가 쓸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막 이거 사실 그냥 제가 쓰려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저는 사실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진짜 나조차도 내가 막 찾았는데 만족하는 제품이 없어. 그럼 이거 유효한 타겟 시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제품, 내가 정말 목말랐던 거, 이런 거를 막 찾는 게 이제 창업에 좀 쉬운 첫 발걸음이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한탕 벌어보고 싶어, 잠깐 치고 빠지는 장사 개념으로 좀 사업을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그 흐름에, 큰 파도의 흐름에 편승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큰 시장을 노리면 좀 유리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완전 AI 이런 게 엄청 대세였잖아요. 그럼 그 AI 흐름에 타세요. 그럼 흐름에 타서 대신 이제 그런 개발 실력이나 그런 게 빨리 뒷받침돼야 되고, 이 흐름 줄기는 진짜 빠르고 가속화되고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가 미친 듯이 나가고 살아남는 애들이 별로 없는 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먹이를 냠 먹고 빨리 나가셔야 되는 시장인데, 그 흐름에 타서 낙수 효과를 좀 누리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이거 팔면은, 예를 들어 허니버터칩이 유행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허니 뭐만 붙으면 요즘 그냥 팔려. 그럼 이거는 그냥 속도전이에요. 빨리 허니 무슨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빨리 만들어서 내고, 그걸 좀 이제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결국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 기민한 감각들, 그런 구현 능력 있으신 분들, 그런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충 만들고 고객이 사겠지, 뭐 20대 여성들 피부 미백 고민 많잖아, 그냥 적당히 다 똑같은데 원료 아무거나 때려박고 이렇게 만들면 돼.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고, 요즘은 진짜 제품이 워낙 많잖아요. 좋은 제품도 진짜 많고 모두가 다 좋다고 해요. 브랜딩, 마케팅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우리가 새로 나온 브랜드면은 뭐 아모레에서 냈다, LG 생활건강에서 냈다, 이러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대기업이잖아요. 그럼 그런 데에서 새로 나온 브랜드나 새로 나온 제품이나 그러면은 이 브랜드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믿고 써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브랜드를 좀 신뢰하고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창업할 때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우리를 모르고 팬도 없고 우리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타겟 고객의 문제를 엄청 뾰족하게 정의하고 그 사람들만 겨냥한다,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1부터 100까지 디테일하게 고객 중심으로 가는 것도 이 첫 번째 방법, 타인의 수요에 맞추기 방법에 의하면 완전 뾰족하게 그런 거를 정말 시장 조사를 정말 세분하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불만족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고 지금 시장에서 이러이런 유리한 게 없고 이런 타겟 고객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팔아야겠다 해서 정말 그 고객이 1부터 100까지 만족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한 고생을 결국 대신해준다. 결국 비즈니스 가치는 내가 뭔가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수요와 공급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너네 이거 너무 힘들지, 내가 정보 대신 찾아줄게, 이거 정말 간략하게 해줄게, 이런 어떤 거, 아니면 너네 이거 정말 고민이지, 너네 피부과 가는 거 비싸지, 그럼 내가 집에서 훨씬 5분의 1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이 화장품, 이 기기 줄게. 이런 식으로 진짜 고객이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더 돈을 들이거나 품을 팔거나 해야 되는 그 시간, 노력, 에너지, 시행착오, 그 모든 비용을 슉 압축해줘야 고객이 그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타인의 수요에 맞춰야 한다. 근데 이게 내가 완전 관심사 없는 거는 수요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여러분이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 뭐 바이크가 어쩌고 엔진이 어쩌고 연비가 어쩌고 이런 게 알빨까요? 그리고 막 이렇게 누워 승차감 이런 거 하는데 뭐 이게 허리가 장시간 하면은 이렇게 배기는지 어떤지, 뭐 승차감이 어떤지, 뭐 이런 게 그런 걸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동차를 안 타고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데 자동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잘 벌린다는 이유로 그거 굉장히 저주고, 만약에 내가 진짜 싫은 것도 그렇게까지 학습해서 그 정도 솔루션을 낼 정도의 학습량과 의지와 뭔가 돈에 대한 그런 갈망과 이 결핍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전 경험상 그게 너무 갉아먹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건 진짜 좀 비추천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진짜 고객 중심적으로 한번 이 문제 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타인 수요에 이렇게 정말 뾰족하게 맞춰서 고객을 정의하고, 그리고 또 이 브랜드 캐즘이 있어요. 소비자 캐즘이 있기 때문에 완전 초반에 이 얼리 어답터 고객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처음에 선점을 한 다음에 중중중중중 올라가서 결국 대중, 후기 대중까지 가서 이 전체 대중이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완전 뾰족한 이 첫 번째 타겟 고객을 정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내가 아니고서야,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서야 정말 수많은 리서치와 고객 유저 인터뷰를 들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의 니즈를 그럼에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걸 알면서 동시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사이드가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공존해요. 뭐 그거 있잖아, 그거, 약간 이렇게 말하는 느낌? 그래서 그 부분을 찝고 가려운 걸 긁어주는 브랜드를 정말 속 시원해 합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 용어로 페인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결국 이게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게 첫 번째 타인의 수요에 맞추기였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이 방법을 저는 훨씬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건 뭐냐면 뚜렷한 why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업을 왜 할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전 세계의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킬 거야. 나는 전 세계에서 밥 굶는 아이들을 줄일 거야. 나는 교육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애들은 없애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뾰족한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 정의가 있습니다. 되게 이건 근데 철학에 가까운 유형이에요. 근데 이 뚜렷한 why가 세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게 아니더라도, 물론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인간이 계속 할 수 있어요. 결국 죽음을 앞에 두면은 결국 어떻게 내가 세상에 뭘 남기고 갈까, 이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되거든요. 어떠한 내가 경지에 이르르거나 정말 죽음을 목도했거나 하여튼 뭔가를 깨닫는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어렵지만 되게 독보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그렇게 이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컬러감을 써서 이런 옷을 입어보고 싶어. 예를 들어 난 좀 얼룩말 컨셉의 옷을 만들고 싶어. 죄다 줄무늬, 휘황찬란한 줄무늬들, 얼룩말에 나오는 어떤 패턴들, 그걸 활용한 무슨 제품, 가방, 이거 얼룩말에 미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왜냐? 나 얼룩말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이게 Y예요, 여러분. 진짜 놀랍고 충격적이죠. 근데 이 얼룩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까? 이건 모릅니다. 이건 그냥 내 취향을 내 그대로 그냥 나 자신을 세상에 던져놓는 거랑 똑같아요. 나의 철학이나 나의 생각, 가치관, 내 모든 것들을 그냥 세상에 완전 전시하고 여기서 이제 내 취향 좋은 사람들 쫓아와. 이런 되게 리더형이에요. 이제 첫 번째 타인 수요 맞추기 유형이 어떻게 보면 정말 똑똑한 서포터, 정말 비서, 이런 개념의 제공자라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타기는 그냥 시장을 열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형의 사업에 좀 더 가까워요.
전자가 좀 더 고생이 적을 수는 있어요. 전자가 조금 더 넓은 길이긴 해요. 그나마 대부분의 사업은 저런 식으로 접근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후자가 저는 훨씬 더 좁은 길이지만 행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해서 고생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고생은 고생스럽지만 결국에 이게 사업을 해보면은 돈은 돈대로 미친 듯이 빠져나가지, 사람은 사람대로 챙겨야지, 리스크는 맨날 터지지, 나는 늘 부족한 것 같지, 문제는 늘 해결해야 되지, 매출은 내야 되지, 막 이런 상태에서 계속 굴러가는데 결국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과 집념? 여러분이 진짜 링겔 수혈 맞으면서 진짜 잠도 못 자고 장염에 막 토하고 그러고 살면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저는 그게 더 소수라고 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정말 좋아해, 그러면 이 과정에서라도 좀 즐겁거든요. 어떻게든 좀 내가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어, 그래도 하고 싶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거 기반으로 내 취향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창업을 두 번째 걸 하시는 걸 저는 훨씬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좋아하는 일로 생애를 보내는 개념이에요. 창업이라 함은 원래 내가 직장이나 조직에 속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KPI, 그들의 목적성, 어떤 조직의 존재 이념, 가치 이런 것들에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하면서 그 조직의 규례와 규율에 맞춰서 이제 흘러가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창업했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 일을 돈을 빼고 생각하면 너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지. 심지어 내가 이렇게 취향을,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얼룩말 티셔츠 올렸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팔로워가 30명이나 있어. 내 제품을 구매해준 사람이 30명이나 있는 거야. 나랑 똑같은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이나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랑 더 소통하고 싶고, 여러분은 얼룩말에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은 얼룩말 전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여러분 또 의견 주시면 제가 그거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소비자랑 소통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자연스러운 CS랑 뭐 팬덤 구축,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각지각색 이론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내가 이거 좋아서 그게 자연히 이렇게 되는 건데, CS를 잘해야 돼, 브랜딩을 잘해야 돼, 철학이 몇 경고해야 돼, 이 곁가지를 아무리 따봤자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완전 튼튼해야 두 번째 사업은 완전 성공한다. 뚜렷한 Y가 없다면 2번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나조차도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 고생하면서까지 하나?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뚜렷한 Y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힘든 마당에 이 Y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오래 지속하기 좀 어려워요. 그냥 빨리 치고 빠지는 첫 번째 사업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이제 어떤 개념이면 날아오는 화살, 계속 누가 막 나한테 화살을 쏘는 거야. 그럼 나는 그 화살을 어느 정도 피하지만 좀 맞으면서 그냥 피 줄줄 흘리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터예요. 나는 방패막이도 엄청 허접해. 뭐 능력이 있어야 방패를 막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약에 내 스스로 내 자력의 힘으로 창업을 한다고 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방패를 막 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연속이고, 이게 돈을 벌려면 직장을 다니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맞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될 거고, 근데 그것을 이겨놓을 정도의 어떤 투지, 집념, 의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뚜렷한 Y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Y가 좀 더 대의적이고 이타적이고 좀 더 큰 거시적인 관점의 개념이라면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거나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는 애들을 교육받게 한다는 거에는 그 Y가 명확하지 방법과 수단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을 좀 더 편하게 만든다. 난 불편함을 못 참아. 그럼 뭐 불편함 해결 연구소 이런 거 만드세요. 그러면 거기서 불편함을 막 수집해서 맨날 불편함을 해결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아니면은 뭐 내가 쓰레기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방법이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플로깅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종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말 내 Y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Y만 뚜렷하면 방법과 수단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싫어하는 일로 하루 24시간 내내 막 노동한다. 그럼 진짜 결국 그건 진짜 찐 지옥이에요. 결국 이 창업은 정말 저는 해본 결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던지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창업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창업은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전 아니었어요. 뭔가 어디 뭐 되고 있는 거에 자기가 나중에 사장으로 취입해서 매니지먼트 정도만 한다, 이러면 또 몰라도 내가 내 스스로 0부터 1, 1에서 30, 50, 100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본인이 CEO로서 쭉 가져간다? 이거 진짜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직원한테 월급은 월급대로 주는데 쟤는 돈값을 잘하나? 이런 현타도 많이 오는데, 직원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또 안 되기도 해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에는 그냥 내가 다 한다 라고 생각하고 가장 많이 고생하는 어떤 그런 섬기 메리트,
리더십 이런 게 무조건 필수적이고 내가 그냥 고생 다 한다. 왜냐? 나 이 고생을 견뎌서 얻을 저 가치가 너무 귀중하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 리워드가 너무 확실하니까, 이런 개념이 있으면 정말 이 고통과 고난의 기간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재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 부자가 돼서 창업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없든 있든 빚이 엄청 많든 크게 개의치 않는 그 배포가 있어야 창업하시기 훨씬 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엄청 잘 돼요. 근데 의사결정을 막 10억, 20억 이거 나가는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10억, 20억을 어디에 투자하고, 심지어 내가 100억의 지금 매출이 있어. 내가 그냥 이대로 사업을 엑시트하거나 종료하면은 이게 수중이 나한테 그래도 한 30억, 50억이 떨어져. 근데 내가 이거를 추가로 빚을 이걸 담보로 기반해서 진짜 한 200억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이거를 막 설비에다 막 투자를 하기로 했어. 신사업을 투자를 해. 이 배포가 여러분 조금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그거를 더 당장 여기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고스톱 해보셨나요? 고스톱 하면 고 할 거야, 스톱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고를 외칠 타이밍과 스톱을 외칠 타이밍, 내 욕심과 아닌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진짜 어렵습니다. 부자의 그릇?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인공이 이때부터 의사결정 잘못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경주마인 상태에는 안 보여. 그리고 내가 막 불안해? 그럼 아무 의사결정도 좋은 의사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러면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견디겠지만 여러분, 그게 견디는 게 인생이 아닐 거예요. 진짜 그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오래 좀비 상태로 사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뭔가 보상이 있고 좀 이게 확실해야 사람이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초기에 사람을 뽑을 때, 창업할 때 뭐 멤버들이나 이런 걸 뽑을 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략단이랑 실행단이 있는데, 전략단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리고 또 이런 브랜드의 철학들이나 고객들의 고민, 이런 거를 같이 찾아줄 사람, 브랜드의 방향성 어떻게 나아갈까를 같이 뇌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실행 구현단, 그러니까 손발로 빨리빨리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구현해줄 사람, 빨리 스피드를 쳐줄 사람이 또 따로 필요해요. 근데 또 사업의 시점에서 초기에는 전략단이나 실행단이 또 같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떠한 타이밍에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는지도 진짜 너무 다르고, 어떤 사람을 어느 기간 동안 데려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사람이랑은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들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어느 하나, 예를 들어 뭔가 정신도 안정적이지 못해? 근데 내가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도 않은데 창업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100% 그냥 망합니다. 내가 하나 더 있다.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 내가 뭐 리더십도 없고 이 구현 기술을 내가 막 엄청 미친 개발자야. 그런 미친 개발자. 너무 능력이 너무 좋아.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내가 엄청 혼자 막 이렇게 하는 진짜 그런 스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 가지를 갖추는 것도 정말 어렵고, 이 네 가지가 다 없다? 그럼 그냥 창업하지 말고 좀 편한 직장 들어가셔서 힐링하시면서 좋아하는 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업으로 조금씩 시작을 하시거나. 네, 너무 지금 직장이 힘들다면 사업을 하실 생각보다는 편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세요. 조금 쉬세요. 지금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힘들다고 열받는다고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큰 환난과 고난과 현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명확한 와이 없이 충동적으로 주식 가즈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충동적으로 창업을 해버린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창업하시기보다는 한번 내가 창업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유형 외에도 하나가 사실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대뽀로 밀어붙여서 미친 듯한 영업력을 가진 사람 있죠. 난 그냥 될 때까지 한다. 난 생각 안 해. 그냥 계속 될 때까지 하고 대신에 회고할 줄 아는 사람. 부딪혀보고 안 되네. 이거 왜지? 이렇구나. 그럼 보완하고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뭔가 세상에 작용을 가하고 그 반작용을 회고하고, 작용을 가하고 반작용을 회고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추진력은 사실 이제 창업은 뇌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영역이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값을 그 언젠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먹고 산다. 그래서 영업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오히려 창업하기 너무너무 유리하신 거고요. 내가 페이퍼워크나 뭔가 머리 쓰는 일만 많이 했다? 오히려 창업하기 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력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해보시고 부딪히면서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실패를 하더라도 겪고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짧은 기간이라도 한 번쯤 내가 하고 싶다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예비 창업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다 야무지게 챙기면서, 또 제가 말하는 것들이 정답은 또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겪으면서 느낀 제 깨달음이지, 이게 또 여러분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창업가분들 너무 존경하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맞다. 창업하면서 리스크를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